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브로콜리 섭취로 인해 경미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모방TV의 세모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년쯤 되었는데 몸무게는 사실 좀 아무튼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하루 3끼 중 밥 대신 야채를 주로 먹는데요. 밥 대신 야채를 많이 배가 꽉 찰 정도로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밥을 대신해서 주 메뉴로 먹는 것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고구마이고요. 반찬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 비타민이 많다는 브로콜리에 대해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보려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출발합니다. 브로콜리는 2000년 전에 이탈리아,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브로콜리라는 단어 자체는 양배추의 꼬치만발한 꼭대기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브로콜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리셀, 콩나물과 같은 다른 야채도 포함하는 십자화가에 속합니다. 서늘한 날씨에 자라는 작물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럽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인기를 얻었으며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K, A, 섬유질,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도 가득합니다. 찌고 삶고 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만능 야채라고 할 수 있죠. 브로콜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채소는 아니지만 1970년대 국내에 소개되어 한국인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에 대중화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처음에는 고급 야채로 여겨져 널리 구할 수 없거나 저렴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시작되면서 일반 대중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브로콜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채소로 볶음, 반찬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 흔히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식에서 브로콜리와 다른 야채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 브로콜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및 칼륨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칼슘, 철, 마그네슘을 포함한 소량의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브로콜리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모두 풍부하여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및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여 항산화 특성을 가진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질환에 기여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 항암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설포라파는 시험관 및 동물 연구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의 다섯 번째 효능으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섬유질, 칼륨, 항산화제 등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가 야채를 먹으면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영양소는 특히 노인의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먹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브로콜리 섭취로 인해 경미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가스 및 팽만감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일부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라피노스라고 하는 일종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양의 브로콜리를 먹는 경우 가스와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브로콜리 또는 기타 십자화과 야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에는 가려움, 부기, 두드러기 또는 호흡 곤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은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 부작용은 혈액 희석제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희석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브로콜리와 기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약물을 포함한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다량의 브로콜리를 섭취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브로콜리는 큰 부작용이 없어 보이네요. 영양소도 만점인 브로콜리.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진 생 브로콜리 한 컵이 약 3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니 양과 영양분을 갖춘 저칼로리 식단이네요. 또한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식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이나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을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또한 소화를 조절 및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합물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를 먹다 보면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죠? 지금부터는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큰 그릇에 찬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의 꼭지 밑부분의 질긴 줄기를 잘라낸 후 야채 필러를 이용해 줄기의 질긴 겉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머리를 송송 썰어내 찬물에 담그고 부드럽게 휘저어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물에 몇 분 동안 담가 흙이나 이물질이 그릇 바닥에 가라앉도록 놔둡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를 소쿠리에 옮겨 흐르는 물에 헹궈 남아있는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레시피에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타월로 브로콜리를 두드려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찌거나 삶기. 브로콜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해질 때까지 찌거나 끓일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반찬으로 먹어도 간편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로스팅. 브로콜리를 로스팅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나고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됩니다. 브로콜리 작은 꽃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와 함께 버무리고 오븐에서 부드러워지고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세 번째, 볶음. 브로콜리를 다른 야채, 단백질, 소스와 함께 볶으면 빠르고 풍미 있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에 약간의 기름을 둔 후 다진 브로콜리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또는 간장과 같은 다른 재료를 추가하여 풍미를 더하십시오. 네 번째, 브로콜리는 생으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다른 야채 및 드레싱과 함께 버무리면 건강에 좋은 샐러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치기입니다. 데치기는 브로콜리를 잠깐 끓인 다음 찬물에 넣어 빠르게 식힙니다. 이 방법은 브로콜리를 샐러드나 다른 요리에 사용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익히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로콜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었네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